안녕하세요.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회계 세외현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개요를 살펴보고 별단 예금 관리, 수납 관리, 반환 관리, 이체 처리, 이월 관리, 장부 관리,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현금 개요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의 정의는 예산에 계상할 세입세출 외에 단위학교가 법령,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합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의 회계연도는 출납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며 단위학교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입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자는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이며 학교에게 출납원, 행정실장이 담당합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현금의 종류, 과목, 결제에 대한 내용은 세외 업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범위 및 흐름도입니다. 세외의 업무 범위는 수납관리, 반환관리, 이월관리, 장부관리까지입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와 세입세출의 현금의 비교입니다. 회계연도 항목을 보면 학교회계와 세회 모두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운영되나 학교회계는 출납 사무 완결 기한, 즉 출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이 3월 20일까지 제공되고 세회는 출납을 정리할 수 있는 출납 사무 완결 기한이 없어 2월 말로 바로 회계가 종료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세외 2월 업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2월 관리 부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업무 흐름도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12부터 15 슬라이드까지 세입세출의 현금 관련 법령을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외에서 별단 예금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외 현금 수납 금액을 장기간 보관하며 금융기관의 예치상품에 가입하면 수납 결의서와 함께 예금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별단 예금 목록에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계좌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 코드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금융기관명을 선택한 후 설정된 금융기관 코드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등록한 금융기관 코드를 별단 예금 관리 목록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단 예금으로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계좌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확인되는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등록된 예금 정보는 목록에서 다음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단 예금 목록에서 수납 및 반환 내역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별단 예금으로 관리되는 세외 현금의 수납 금액은 수납 결의서를 작성하며 예금 정보를 등록합니다. 예금 정보가 등록된 수납 결의서는 수입일객표 결제 완료 후에 예금 목록에서 수납 내용, 수납 일자, 수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반환이 진행되면 반환 내역까지 함께 확인되어 잔액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의 별단 예금 정보에 다수의 수납 결의서를 등록할 수 있으나 하나의 수납 결의서에 다수의 별단 예금 정보 등록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별단 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금 목록을 선택한 후 이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수납 내역을 확인한 후 행추가하여 회계연도, 이자 발생일, 이자 수입액,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자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수입일계표 메뉴에 자동으로 이자 수입에 대한 수납 결의서가 생성되고 세외 종목은 예금 정보가 등록된 원 수납 결의서의 종목을 따라간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성된 이자 수입 수납 결의서에 대해 결제를 요청하여 일개 처리를 완료하고 다시 별단 예금 목록을 확인하면 목록에 이자 내역이 추가되어 기존의 수납 결의서와 함께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 수입은 별도의 세외 과목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별단 예금으로 관리하지 않는 수납 결의서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거나 세외연금 통장에서 순수하게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자 수입이라는 원가 통계 비목으로 수납 결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별단 예금으로 관리하던 계좌 정보를 해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목록을 선택하고 계좌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에서 해지 일자와 해지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사용 여부가 미사용 처리됩니다. 다음은 예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원가 통계 비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에듀파이는 예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원가목과 관리를 할 수 없는 원가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금 관리 대상이 아닌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는 경우 관리 종목이 아니라는 알림이 확인되며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금 관리가 가능한 원가 통계 비목에 대해서만 예금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금 관리가 가능한 원가 통계 비목은 팁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외연금에서 수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외의 수입이 발생하면 현금 출납부에 반영하기 위해 수납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수납관리 메뉴에서 수납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세외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 버튼을 누른 후 팝업에서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원가 통계 비목 조회 팝업에는 각 원가 통계 비목별 상세 설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세외 종목이 올바르게 확인되면 수납 금액을 입력하고 다음과 같이 제목과 내용, 수납 일자와 반환 예정 일자를 입력합니다. 반환 예정 일자는 실제 반환 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클린 재정에 관련한 모니터링 메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반환하는 일자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린 재정의 어떤 메뉴에서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 참고사항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 예정 일자까지 작성하면 납부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납부자를 선택한 후 수납 금액을 한 번 더 입력하여 수납결의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수납결의서에 예금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원가 통계 비목은 하단의 예금 정보 그리드가 확인되므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사전에 별단 예금 목록에 등록한 계좌를 선택하여 수납 결의서와 연결한 후 저장합니다. 주의점은 수납 결의서 작성 시점에만 예금 정보 등록이 가능하고 수입 일개표 결제 완료 후에는 예금 정보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 정보가 있는 수납 결의서는 작성 시 잊지 말고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납 결의서 하나의 예금 정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금 관리 대상이 아닌 세외 과목은 수납 결의서 하단에 예금 정보 그리드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납 관리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결의서별로 수납 일자, 세외 종목, 제목, 수납 금액, 기반안액, 잔액, 수입 일개 진행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특히 여러 정보 중 기반안액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외에서는 수납 결의서에 반환 진행 내역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반환액을 보고 반환 진행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환결의 저장 시점부터 기반환액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상단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접혀져 있던 그리드가 펼쳐져서 세외연금 종목별로
수납과 반환 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수납 목록은 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납결의서의 과목 경정 기능입니다. 그동안 세외의 경정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기능 개선되어 경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반환 내역이 존재하는 수납결의서는 경정 처리가 불가하므로 목록에서 기반환액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반환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수납결의서의 세외 과목을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 처리하기 위해 제목을 클릭하고 수납결의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상단에 있는 경정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이 호출되면 경정 후 세입세출의 현금목을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여 저장 및 결제 요청을 합니다. 교재에서는 기타 보증금을 기타 보관금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경정 처리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제목에 경이라는 표시를 통해 경정 처리한 수납 결의서라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목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면 세외 과목이 기타 보관금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정 결의서가 제공되므로 출력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과 같이 경정 결의서를 출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방법으로 세외에서 과목 경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정 처리 불가한 3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환 내역이 존재하는 수납 결의서입니다. 이미 반환이 진행된 수납 결의서는 경정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반환액이 존재하는 수납 결의서의 제목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서 경정 버튼을 누르면 반환 내역이 존재하여 경정할 수 없다는 알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정 처리 시에는 기반환액을 미리 확인하고 반환 내역이 있는 수납 결의서는 모든 반환 내역을 삭제 후 경정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회계 지출관리에서 세외 계좌로 공제 처리하면 세외로 연계되어 수납 결의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수납 결의서도 경정 처리가 불가합니다. 화면과 같이 원천 업무에서 수납된 내역이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수납 결의서가 바로 학교회계 지출관리를 통해 연계된 수납 결의서입니다. 세외에서 경정하여 과목이 변경되면 지출관리와 세외관리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경정 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월된 수납 결의서입니다. 2월 처리하면 차년도의 수납 결의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2월 수납 결의서도 경정 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약 경정이 필요하다면 수납 결의서를 최초로 작성한 회계 연도에서 경정한 후 2월 해야 합니다. 경정이 불가한 3가지 경우를 참고하여 경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납 결의서의 복사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수납 결의서를 복사하여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수납 결의서를 선택하고 상단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복사되었다는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복사된 수납 결의서를 반드시 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사되었다는 알림만 확인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복사된 수납 결의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복사가 불가한 수납 결의서입니다. 경정처럼 복사도 할 수 없는 수납 결의서가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복사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알림의 내용을 보면 원천 업무에서 수납된 내역, 즉 지출에서 연계된 수납 결의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출에서 공제 처리하여 세외로 연계된 수납 결의서는 경정뿐만 아니라 복사도 불가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반환 예정일자 수정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납결의서 작성 시 반환 예정일자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고 반환 예정일자가 실제 반환에는 영향이 없으나 클린 재정에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린 재정 세외 모니터링 메뉴 중에 반환 예정일 초과 미반환이라는 메뉴가 있어
반환 예정일까지 미반환된 수납 금액이 존재하는 수납 결의서는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수납 결의서의 반환 예정일은 작성 시 현재 일자로 기본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일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 예정일까지 전액 반환이 어려운 수납 결의서가 있다면 수납 결의서 상세 화면에서 반환 예정 일자를 원하는 날짜로 설정하고 예정일자 수정 버튼을 눌러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 일개표 결제 완료 후에도 반환 예정일자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반환 예정일자를 수정해도 이미 클린 재정에 모니터링된 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이후 모니터링 시점부터 반영됩니다. 여기까지 수납 결의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에서 수입 일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납 결의서를 작성한 후 현금 출납부에 반영하기 위해 수입 일개표 결제를 요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납일자가 동일한 수납건만 일괄 결제 요청이 가능하고 일괄로 결제한 수납 결의서는 결제 취소 시에도 모두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에게 수입관리와 다르게 동일한 날짜로 여러 번 결제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결제 완료 상태와 결제 번호를 확인합니다. 일괄로 결제받으면 결제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제 번호를 통해 일괄 결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납일자가 다른 수납 결의서는 일괄 결제가 불가하여 결제 요청 시 알림이 발생하므로 세외 수입 일개표는 수납일자가 동일한 수납 결의서에 한해서만 일괄로 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환 내역이 존재하는 수납 결의서는 결제 취소가 불가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반환이 진행된 수납 결의서는 반환 내역이 존재한다는 알림이 발생하며 결제 취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납 결의서로 진행한 모든 반환 내역을 반환 결의서까지 삭제한 후에만 결제 취소 요청이 가능하나 전자 반환으로 처리한 내역은 반환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입 일개표 결제 취소도 함께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 회계에서 지출 시 공제 지급 방법을 세외 계좌로 설정한 경우입니다. 연계되는 공제 구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노인요양보험료로 총 7가지입니다. 세외로 연계되는 공제 구분이면서 공제 지급 구분을 세외 계좌로 설정하면 지출 마지막 단계인 이체 확정 후에 세외로 연계되어 수납 결의서가 생성됩니다. 공제 지급 방법이 즉시 지급인 경우에는 연계되지 않으므로 세외에서 공제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제 지급 구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이 세외로 연계된 수납 결의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작성 상태로 조회되므로 제목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수입 일개표 결제를 받습니다. 제목과 내용은 지출 결의서의 제목과 개요가 연계되나 지출에서 연계된 수납 결의서라는 표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목 등에 지출에서 연계된 수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알아본 것처럼 지출에서 연계된 수납 결의서는 경정 및 복사 처리가 불가하고 공제를 세외로 연계한 지출 자료는 세외에 연계된 수납 결의서를 삭제해야 지출 이체 확정 취소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연계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목에 학교에게 지출 연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쉽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납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반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외에서 수납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 처리를 위해 반환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반환 대상 선택 버튼을 누르고 팝업에서 수납 일자와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고 반환 대상 수납 결의서를 조회합니다.
반환 대상으로 조회되는 수납 결의서는 수입 일개표가 결제 완료 상태이면서 반환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이미 전액을 반환한 수납 결의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반환 결의 저장 시점부터 반환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반환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수납 결의서는 저장된 반환 결의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서 반환은 원가 통계 비목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가 통계 비목이 동일한 다수의 수납 결의서는 일괄로 반환 결의 작성이 가능하나 원가 통계 비목이 다른 수납 결의서는 일괄로 반환 결의 작성이 불가합니다. 반환 대상이 선택되면 반환 금액을 입력하고 제목, 내용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한 후 채권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채권자를 설정하여 채권자별로 다시 한번 반환 금액을 입력하고 지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반환 결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급 구분은 총 7가지입니다. 교재에서는 이체로 진행하고 자세한 지급 구분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반환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 저장을 한 후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반환 관리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반환 결의를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도 반환 결의 결제 요청이 가능하나 수입 일개표처럼 다수의 반환 결의에 대해 일괄 결제 요청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반환 번호가 활성화되어 클릭하면 어떤 수납 결의서로 반환 결의를 작성했는지 수납 일자, 수납 번호,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제공되어 빠르게 수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적립금 반환 시 공제금 수납 버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적립금에서 발생하는 공제금을 반환했다 다시 학교 통장에 수납하는 학교들을 위해 전체 금액으로 반환 후 공제금액이 다시 세외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기능이 공제금 수납 버튼입니다. 단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퇴직적립금을 받을 퇴직자를 채권자로 추가해서 퇴직자에게 반환되는 금액만 반환 금액으로 입력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금 항목에 입력한 후 공제금 수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퇴직자 아래로 행위 한 건 추가되면서 퇴직자 행위에 입력한 공제 금액이 추가된 행위에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공제 금액에 대한 채권자를 세외 통장으로 설정하고 지급 구분은 이체 이교육금고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교육금고 방법을 통해서만 공제금이 반환됐다 다시 세외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공제금 행위 지급 계좌번호는 농협과 부산은행 계좌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 구분은 이체 이교육금고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농협, 축협계좌도 공제금 행위 지급 계좌번호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종합하면 세외통장이 농협 또는 부산은행이고 세외에서 이교육금고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제금액을 반환했다 다시 세외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길 원하는 경우 교재와 같이 처리하시면 공제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학교 세외통장에서 반환되었다가 공제금액은 다시 세외통장으로 입금되고 해당 반환이 금고이체 확정되면 다시 입금된 공제금액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수납결의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수입일개 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길 원하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금 수납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외 통장이 농협 또는 부산은행이 아니거나 세외에서 이교육금고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제금을 반환했다 다시 세외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학교는 모두 공제금 수납 버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제금 수납 버튼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제금 항목에 금액 입력 자체가 불가하고 입력한다 해도 저장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을 제외하고 퇴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정보에서 퇴직자에게 실제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금액에 입력하고 작성합니다. 또한 공제금은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 퇴직자의 반환 금액과 동일한 날짜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수납 버튼을 사용하지 말고 직접 채권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공제금 항목이 아닌 반환 금액 항목에 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반환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공제금을 다른 날짜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반환 결의서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결의서를 별도로 한 번 더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공제금 수납 버튼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퇴직적립금 반환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환 명령 등록입니다. 반환 결의서가 결제 완료되면 출납원이 반환할 수 있도록 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출납원, 반환 명령 일자, 출금 계좌 번호 등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참고로 반환 명령 등록 시 지급 구분을 선택할 수 있어 반환 결의서에서 선택한 지급 구분을 다른 지급 구분으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지급 구분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EFT에서 이 교육 금고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변경이 불가한 지급 구분은 저장 시 변경이 불가하다는 알림이 발생하므로 불가한 경우에는 반환 결의를 결제 취소하고 지급 구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고 이체 확정입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현금 출납부에 반영하기 위해 금고 이체 확정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참고로 메뉴 상단에 있는 계좌 이체서 출력 버튼은 이 교육 금고 및 EFT를 포함하여 모든 지급 구분에 대해 계좌 이체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된 버튼이므로 학교에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다음 화면처럼 미확정이 확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정 후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확정 취소 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를 받아 취소할 수 있으나 전자반환으로 처리한 내역은 확정 취소 요청이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반환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체 처리입니다. 세외 현금 관리에서 EFT 및 이교육 금고 방법을 통해 반환 처리가 가능하므로 먼저 이교육 금고로 이체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이교육 금고는 K-에듀파인과 금고은행 시스템 간 직접 연계를 통해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육 전자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고은행은 부산은 부산은행,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농협이기 때문에 K-에듀파인과 농협 및 부산은행과 직접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에서 이교육 금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교육 금고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부산은 부산은행에 나머지 16개 시도는 농협은행에 제출하고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학교 계좌관리 메뉴에서 세외 계좌에 대해 이교육 금고 출금 계좌 정보를 예로 선택하고 저장한 후 결과가 정상이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출 등 다른 업무에서 이교육 금고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라면 농협은행은 추가 신청 없이 학교 계좌관리 메뉴에서 이교육 금고 계좌를 추가로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고 부산은행은 계좌번호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계좌를 추가하는 경우 부산은행에 추가로 이용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세외에서 이교육 금고로 반환 처리하기 위해 반환 결의서에서 지급 구분을 이 교육 금고로 선택하고 계좌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때 주의점은 반환 결의서를 저장해야 계좌 검증 버튼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버튼은 비활성화되고 이체 이 교육 금고와 이체 EFT만 계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검증 버튼을 누른 후 호출된 팝업에서
한 번 더 계좌 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100건까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100건을 초과하면 2, 3분 정도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수의 계좌를 일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다수인 반환을 이 교육금고로 반환하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결의가 계좌 검증 필수 수행 단계로 설정된 경우에는 계좌 검증을 완료해야 결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팁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에듀파이는 지출관리, 발전기금, 세외현금 관리에서 전자적으로 지급 업무를 하기 위해 업무 단계별로 계좌 검증을 완료해야 결제 요청 가능하도록 시도 담당자가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 반환 결의 단계가 계좌 검증 필수 수행 단계로 설정된 시도는 계좌 검증을 수행하지 않거나 검증 시 오류가 있는 경우 반환 결의 결제 요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7월 대표 강사 교육에서 다뤘던 전자지출 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튜브에서 K-에듀파인 학교에게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하면 결과를 화면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조치하고 다시 검증합니다. 반환 결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출납원이 이교육금고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반환 명령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반환 명령 일자와 출금 계좌 번호를 선택하여 저장하면 이교육금고 전송 메뉴에서 자료가 확인되므로 출납원은 계좌 검증을 수행합니다. 전송 단계도 계좌 검증 필수 수행 단계인 경우 반드시 검증을 완료해야 전송이 가능한데 이 단계는 많은 시도들이 검증을 필수로 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계좌 검증을 수행하여 정상 처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교육금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통장 기재 내역을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통장 기재 내역은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출금 통장에는 반환 대상 채권자 명이 기본 기재되고 입금 통장에는 학교명 6자리가 기재됩니다. 참고로 전송 대상을 확인하고 전송하려면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이 필요합니다. 전자자금이체 지출은 기관당 1명만 부여가 가능한 권한이므로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 담당자가 지출, 발전기금, 세외현금 관리의 모든 이교육금고 및 EFT 자료를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 후 구분을 전송 결과로 선택하고 처리 중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교육금고는 전송한 자료가 처리되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 중 상태였다가 은행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가 반영되어 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료되면 반환 명령 목록에서 전자이체 완료 여부 Y값을 확인하고 금고이체 확정 버튼을 눌러 화면과 같이 확정 처리합니다. 참고로 이교육금고로 확정된 자료는 확정 취소 요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세외에서 이교육금고 전송 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수신 결과에 이체 오류값이 확인되고 클릭하면 오류 정정할 수 있는 팝업이 열립니다. 팝업에서 동일한 채권자의 계좌번호 또는 지급구분 수정이 가능하나 이교육금고는 오류 정정 시 다른 지급 방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교육금고의 처리 방식은 학교에서 자료를 전송하면 이교육금고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으로 연계되어 처리되는데 영업점은 학교 통장에서 출금 후 채권자 통장에 입금해주기 때문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세외 통장은 출금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급 방법은 이교육금고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미 세외 통장에서 출금된 상태인데 다른 지급 방법으로 변경되면 이중 반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교육금고는 오류 정정 후 다시 한번 이교육금고 전송 대상에서 확인하고 계좌 검증을 수행하여 재전송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일 미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교육금고 오류가 발생한 당일에 정상 처리되지 못한 자료는 세외통장에서 출금은 되었지만 채권자 통장에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은 세외통장으로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그럼 세외통장에서 출금됐다 다시 입금되었기 때문에 당일 미처리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일 미처리는 오류가 발생한 당일에 오류 정정하여 완료되지 않은 자료가 조회됩니다. 당일 미처리에서 확인 처리하기 전에는 전자지급 완료가 N이기 때문에 확정이 불가하나 당일 미처리에서 확인 처리를 하면 Y로 변경되어 금고이체 확정이 가능합니다. 통장에서 출금된 이력이 있으므로 금고이체 확정하고 다시 입금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수납 결의서를 작성해서 재반환 처리해야 합니다. 세외는 지출관리와 같은 반납 결의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교육금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당일에 오류 정정 및 재전송하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교육금고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금고은행인 농협과 부산은행은 이교육금고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학교에서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에듀파인에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이교육금고 전송 메뉴 상단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접근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세외에서 전자적으로 반환하는 두 번째 방법인 EF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FT는 K-에듀파인과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연계를 통해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육 전자금융 시스템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청 가능한 은행 등은 유튜브에서 K-에듀파인 학교회계 EFT 서비스 교육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EFT로 반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신청이 완료되면 이용기간 정보관리 메뉴에서 계좌 확인 처리를 합니다. EFT로 지급 업무를 위해서 계좌 확인 처리가 필수입니다. 처리 방법은 은행의 이용 신청이 완료되어 상단의 이용기간 목록이 추가되면 이용기간 번호와 함께 통합거래처 계좌 정보를 선택하고 금고계좌 정보에서 계좌 구분이 지급인지 확인 후 회계 구분을 학교 세외계좌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계좌 구분이 지급인 이용기간 번호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값으로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란에 입력하고 저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계좌 확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잊으시는 경우 초기화 후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출관리에 있는 회계간직 사용자관리 메뉴에 출납원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초기화 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외에서 EFT로 반환을 위한 이용기간의 계좌 구분은 반드시 지급이어야 합니다. 계좌 구분을 수납으로 신청하는 경우 EFT 반환 처리가 불가합니다.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반환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지급 구분을 이체 EFT로 선택하고 이교육금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 결의서를 저장한 후 계좌 검증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과 같이 팝업에서 한 번 더 계좌 검증 버튼을 눌러 검증 처리 후 검증 결과를 확인합니다. 앞에서도 알아본 것처럼 반환 결의가 계좌 검증 필수 수행 단계로 설정된 시도라면 반드시 계좌 검증을 완료해야 하나 EFT는 반환 결의 단계에서 계좌 검증을 하는 것 외에도 거래처가 등록된 기간거래처 관리에 검증이 완료된 계좌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간거래처 관리에서 계좌 검증도 완료해야 합니다. 반환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 출납원이 EFT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반환 명령 등록하고 EFT 전송 메뉴에서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출납원은 전송 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EFT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출금계좌 잔액 조회 버튼을 통해
전송 전 세외통장의 잔액을 에듀파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FT는 이 교육금고보다 처리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전송 후 구분을 결과로 선택하고 1분에서 3분 내로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일이나 회계 말 등 자료가 많은 날에는 평소보다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송한 EFT 자료가 모두 완료되면 반환 명령 목록에서 전자이체 완료 Y값을 확인한 후 금고이체 확정 버튼을 눌러 화면과 같이 확정 처리합니다. EFT도 이교육금고와 동일하게 반환이 확정된 후 확정 취소 요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EFT 오류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교육금고와 오류 정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나 지급 구분은 EFT뿐만 아니라 비전자 방법인 이체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교육금고와 EFT의 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요. 이교육금고는 세외통장에서 출금 후 채권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었지만 EFT는 먼저 채권자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입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세외통장에서 출금을 나중에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교육금고는 오류인 경우 세외통장이 출금 상태지만 EFT는 출금 상태일 수도 있고 미출금 상태일 수도 있어 EFT가 아닌 지급 방법도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EFT 오류 정정 시에는 팁에도 중요하다고 기재한 것과 같이 반드시 세외통장의 출금 여부를 확인해서 미출금인 경우에만 오류 정정 처리하고 출금 완료인 건인 경우에는 에듀콜센터로 상대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외 오류 정정 목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외도 오류 정정 자료를 출납원이 확인하도록 오류 정정 목록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지출과 동일하나 차이점은 EFT 오류 정정 자료에 대해서만 확인 처리하고 이교육금고 오류 정정 자료는 오류 정정 목록을 거치지 않고 오류 정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확인 처리만 가능하고 반려 기능이 없으므로 올바른 자료로 오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을 EFT로 오류 정정한 자료는 EFT 전송 메뉴에서 다시 처리 대상으로 조회되므로 재전송해야 하고 EFT가 아닌 비전자 방법으로 오류 정정하면 EFT 전송 메뉴에서 더 이상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반환 처리 후 금고 이체 확정합니다. 여기까지 세외에서 이교육금고 및 EFT로 반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여 세외에서 더 많은 반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외 2월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외 현금관리 회계는 출납 정리기한이 없기 때문에 2월 말로 회계가 종료되면 남은 잔액을 모두 차년도로 이월합니다. 2월 처리 방법은 2월 관리의 잔액과 세외 현금 출납부 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월 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2월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하면 2월이 완료됩니다. 2월 결제는 여러 번 요청이 가능하여 일부 자료에 대해 결제 후 추가 자료가 발생하면 별도로 결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월 처리가 완료되면 2월액과 2월 여부, 진행 상태, 결제 번호를 확인합니다. 결제 번호가 동일하면 2월 결제를 일괄로 받은 자료이고 결제 번호가 다르면 2월 결제를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2월 후 2월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함께 2월 결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차년도에서 수입일계표 결제 및 반환 진행 내역이 없어야 하므로 결제 번호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2월 결제가 완료되면 차년도 세외가 시작되는 3월 1일 날짜로 2월 수납결의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차년도 3월 1일자로 수납결의서를 확인하고 수입일계 결제를 받아 장부에 반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처리로 생성된 수납결의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결의서 제목에 2월된 회계연도가 표시되는 것을 보고 2월된 결의서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2월 처리 시 참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관리 항목 중 진행 중 금액은 반환이 진행 중인 자료를 표시해 줍니다. 반환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잔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 금액을 클릭하고 반환 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금액이 실제 회계 종료 전에 반환이 완료된 것인지 미완료된 것인지를 파악하여 세외 회계가 종료되는 2월 말까지 세외 통장에서 출금이 완료된 자료라면 반환을 완료하고 실제 세외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은 자료라면 2월을 위해 모든 반환 진행 중인 자료를 삭제해야 합니다. 진행 중 금액이 있는 자료는 2월 결제 요청을 한다 해도 2월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양한 세외 장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출납부입니다. 회계연도, 날짜, 출력 구분을 선택하여 현금 출납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출력 구분을 별단 예금으로 선택하고 별단 예금별로 현금 출납부 자료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표지를 체크하고 표지를 함께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다음 세외 장부는 현금 내역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계연도와 날짜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내역부에는 조회 조건에 세입 세출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설정하고 세외 종목별로 현금 내역부 자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내역부에서도 표지를 함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는 현금 출납 계산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음 세외 장부는 종목별 대장 관리입니다. 종목별 대장 관리는 세입 세출의 종목 선택이 필수이므로 회계연도, 날짜와 함께 종목을 선택하고 종목별로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종목별 현황 관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납액과 반환액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납액을 클릭하면 종목별 수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제공됩니다. 팝업에서 수납 번호, 수납 일자, 제목 등을 확인하고 수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수납결의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 수납관리 메뉴가 열려 있으면 이동이 불가하므로 메뉴를 닫고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반환액도 동일한 방법으로 클릭하고 팝업에서 종목별 반환 내역을 조회한 후 반환 번호를 클릭하여 상세 반환 결의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외 현금 관리에서 수납, 반환, 전자이체, 이월하는 방법 및 장부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세외 현금 관리에 자주 묻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수납결의서의 진행 상태가 작성인데 삭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반환 진행 후 수입일계표 결제 취소하여 작성 상태가 수납결의서이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한 것이므로 반환 내역을 모두 삭제해야 수납결의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교육금고 및 EFT로 반환한 내역은 취소가 불가하므로 전자반환 처리한 내역이 있는 수납결의서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환 내역이 존재하는 수납결의서는 수입일계 결제 취소 요청이 불가하고 수입일계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반환결의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반환 진행 후 수입일계 결제를 취소하여 작성 상태가 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용보험 부담금 수납금액 10만 원인 수납결의서가 진행 상태는 작성인데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체 확정된 건은 삭제가 불가하다는 알림이 발생합니다. 이체 확정된 건, 즉 반환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하다는 알림인데요. 다음 화면을 확인해 보면 해당 수납 결의서는 원래 수입일계 진행 상태가 결제 완료이고 반환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제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반환 내역이 존재하여 취소 요청이 불가하다는 알림이 발생하며 결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고용보험 부담금과 동일한 수납 일자에 기타 보강금이라는 수납 결의서가 있고 두 수납 결의서의 결제 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결제 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은 일괄로 수입일계표 결제를 받은 자료이므로 반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 보강금 수납 결의서를 결제 취소함으로써 고용보험 부담금 수납 결의서까지 함께 취소되어 반환 내역이 존재함에도 작성 상태인 수납 결의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일계 결제 취소까지는 가능하나 반환 내역이 존재하는 수납 결의서는 삭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납 결의서를 삭제하려면 먼저 모든 반환 내역을 삭제해야 합니다. 실제 수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잘못 수납 결의서를 작성하고 반환까지 진행한 후 나중에 수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해서 수입일계 결제를 취소한 후 삭제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납이 잘못됐다면 해당 수납으로 진행한 모든 반환 내역을 삭제하고 수납 결의서를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수납관리 목록에서 해당 수납 결의서를 확인하면 기반환액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수입 일계표를 결제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납 목록에서 기반환액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반환 처리 후 수납 결의서를 수정하기 위해 반환을 역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을 어디까지 진행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금고이체 확정된 건이라면 먼저 취소 요청하여 결제를 받아 확정을 취소하고 확정 취소 후에는 반환 명령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환 결의서 결제 취소 요청이 가능하므로 결제 취소 완료 후 반환 결의서를 삭제할 수 있고 모든 반환 결의서를 삭제하면 수입일계표 결제를 취소하여 수납관리 또는 세외 수입일계표 메뉴에서 작성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육금고와 EFT로 처리한 전자반환 내역은 취소가 불가하므로 전자반환으로 처리한 수납결의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반환결의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급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외에서 반환 지급 구분은 총 7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지 않고 5번에서 7번 이체, 대체, 현금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이체는 계좌이체이고 대체는 고지서 납부 방법이고 현금은 단어 그대로 현금 납부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이 세외에서 비전자로 반환하는 지급 구분입니다. 다음 이체 EFT는 EFT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이고 이체 이교육금고는 이교육금고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세외에서 EFT는 이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나 이교육금고는 대체 이교육금고와 현금 이교육금고도 있습니다. 대체 이교육금고는 이교육금고 고지서 납부 방법으로 전송 후 은행에 내방하여 고지서 납부해야 완료되고 현금 이교육금고도 마찬가지로 전송 후 은행에 내방하여 현금을 직접 수령해야 완료되는 방법인데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통상 지급 원부라는 출력물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반환명령 등록을 했음에도 EFT와 이교육금고 이체 전송 대상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세외는 지출과 달리 EFT 및 이교육금고 전송 대상 자료가 전자자금이체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게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전자자금이체 지출 담당자만이 전송 대상을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으며
오류정정 처리도 전자자금 이체 지출 담당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송 후 처리 결과는 세외연금 담당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자금 이체 지출 권한은 기관당 1명만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외에서 출납원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출납원이 변경되는 경우 지출관리 기준정보 회계간직 사용자관리 메뉴에서 출납원을 변경하시는데 회계간직에서 변경한 출납원이 세외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회계간직 사용자관리에 등록한 출납원은 세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외에서는 반환명령 등록하면서 출납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럼 출납원을 변경하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반환명령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하단에서 출납원 성명 돋보기를 클릭하고 팝업에서 변경된 출납원을 선택한 후 명령 대상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변경된 출납원이 설정됩니다. 다음 6번째 수납결의서의 회계연도와 수납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요에서 알아본 것처럼 세외는 학교회계와 다르게 출납을 정리할 수 있는 출납폐쇄 기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2월 말이면 회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수납결의서의 회계연도와 수납일자를 확인해 보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할 수 없는 수납일자이기 때문에 불일치한다는 알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3월에 많은 학교에서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년도 회계 사용이 가능하나 세외는 3월 1일부터 전년도 회계 사용이 불가한데 지출관리에서 3월에 공제 처리하여 세외로 수납결의서가 연계되면 회계연도와 수납일자의 연도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회계 출납폐쇄 기한에 지출해서 세외로 연계된 수납결의서는 삭제 후 신규로 작성해야 합니다.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보시는 수납결의서의 회계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세외의 2021년 회계는 2022년 2월 말로 종료되므로 수납일자가 2022년 3월 이후이기 때문에 수납결의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외 현금 관리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회계에서 수납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불일치가 반환결의서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반환결의서 저장 시 회계연도와 반환일자의 연도가 불일치한다는 알림이 발생하면 앞에서 알아본 것과 동일하게 회계연도와 반환결의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외는 출납폐쇄 기한이 없으므로 반환결의 일자가 3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서 반환이 불가하므로 2월 말까지 반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월 후 차년도 회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질문도 화면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반환결의서의 회계연도는 2021년도인데 반환결의 일자가 2022년 3월 이후이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하므로 작성 중인 반환결의서를 삭제하고 2월 후 차년도에서 반환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환명령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화면입니다. 2021년 회계에서 2022년 3월 날짜로 반환명령 등록이 불가하므로 2월 말까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수납건은 반환결의서를 결제 취소 후 삭제하고 이월하여 차년도에서 다시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반환 처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질문입니다. 2월 시 2월 관리 잔액과 현금 출납부 잔액을 맞춰보실 텐데요. 2월 관리 잔액과 현금 출납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외의 모든 처리를 완료하고 2월함에도 불구하고 2월 관리 잔액과 현금 출납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마이너스 수납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의 수납결의서를 수입일계 처리하면 현금 출납부에는 반영되어 수납 금액이 줄어들지만
2월 관리에서는 잔액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2월 관리의 잔액이 현금 출납부 잔액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럼 세외에서 마이너스 수납 자료는 왜 발생할까요? 이 마이너스 수납 자료는 세외에서 직접 작성이 불가하고 지출관리에서 공제금 환급을 위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한 자료가 세외로 연계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수납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세금의 마이너스 10,000원 금액의 수납 결의서 한 건이 존재하고 잔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2월 관리 잔액이 현금 출납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납 자료는 2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화면과 같이 동일한 세액 과목인 기타 세금 수납 결의서 중에서 10,000원을 조정하여 60,000원을 50,000원으로 수정하면 2월 관리 잔액과 현금 출납부 잔액이 일치하게 되므로 2월 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수납 자료는 2월 처리를 한다 해도 2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림이 발생하며 2월 제외 처리됩니다. 세외 2월 관리에서 잔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마이너스 수납 결의서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출관리에서 공제를 마이너스로 처리하기보다 세외에서 공제금을 채권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환급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2월 관리 부분에서 2월 처리에서 차년도에 생성된 2월 수납결의서는 수정과 삭제가 불가하다고 알아봤는데요. 수정이 가능한 2월 수납결의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납권 때문에 잔액을 조정해서 2월 하거나 또는 납부자가 다수인 수납결의서에 대해 일부 금액만 반환하고 남은 잔액을 2월 하는 경우 차년도에 생성된 2월 수납결의서의 상단 수납금액과 하단의 수납금액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있어 이러한 2월 수납결의서에 대해 2월액을 수정하는 기능이 바로 2월액 수정 버튼입니다. 물론 2월액을 수정하지 않아도 수입일계 처리를 하면 올바른 금액으로 현금 출납부에 반영되므로 장부나 반환에는 영향이 없으나 수납결의서의 상하단 수납금액은 일치해야 하므로 2월액 수정 버튼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면 앞에서 잔액을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여 2월 처리한 2월 수납결의서에 상단의 수납금액은 5만원이고 하단의 수납금액은 6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조정한 올바른 금액이지만 하단은 조정 전 수납금액이기 때문에 다음 화면과 같이 하단의 수납금액을 상단과 동일한 5만원으로 수정하고 2월액 수정 버튼을 저장하여 올바르게 맞춥니다. 참고로 2월액 수정 버튼은 2월액이 불일치하는 2월 수납결의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의 2월 수납결의서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세외 현금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